브루들이 말한 게 어느 정도 맞았나. 하락에서도 먹고 상승에서도 먹어서 이번에 맞춘 사람은 계속 따라가야지. Round one, fight. 박종훈의 경제한방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자, 오늘은 바로 내일은 투자왕 김단태 모시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내일은 투자왕 이 유튜브를 보면서 좀 정말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보기 힘든 희귀한 컨텐츠로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저명한 투자의 구루들, 그러니까 투자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어떤 견해를 정말 있는 대로 그대로 소개해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렇게 미국의 투자 구루들을 소개하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다면? 투자를 처음 공부하면서는 이걸 어떻게 공부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되게 이게 단순한 생각인데 그냥 미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자유롭게 다루기 시작을 한 거고, 이걸 컨텐츠로 옮기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제가 약간 팬이기도 하거든요. 그 투자 구루들의 팬이기도 한데 한국에서는 너무 전 물론 두 분 다 좋아하지만 피터 린치랑 워렌 버핏만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너무 투자를 이제 약간 치우쳐서 쏠림 현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소개를 해주고 싶었어요. 이런 스타일의 투자자도 있다. 네. 예를 들면 뭐 빌 에크먼이라는 분이 있는데, 빌 에크먼은 자산 규모가 거의 10조의 엄청난 10조 원. 네, 그걸 운영하는데 더 엄청나구나. 특이한 건 뭐냐면 이분은 집중 투자를 해요. 몇 사실- 개 종목만 딱 사서. 네, 10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아니 10개. 10조 가진 사람이 10개 종목 투자한다라는 거는 진짜 엄청난 자신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쉽게 사실 하기 힘들어요. 펀드 운용 규모가 10조인 회사들이 보통 그렇게 집중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한 수십 개 나눠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죠? 네, 네. 엄청나게 많이 나누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빌 에크먼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패턴을 읽어서 정말 많은 매매를 하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뭐 한국에서는 차트 매매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를 극한으로 가는 사람들은 좀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아주 어렵지만 네. 이제 그런 식의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켄 피셔라든가, 켄 피셔는 그래도 조금은 많이 한국엔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친한파고, 제가 알기로는 며느리가 한국 사람인가 뭐 그래가지고 그래요? 켄 피셔 같은 경우 약간 친한파기도 한데 뭐 켄 피셔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되게 독특한 스타일의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서 좀 저는 이런 분들을 좀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싶고, 투자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상장 주식만을 투자하는 거 말고도 투자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마치 우리 삶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듯이 네. 투자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라는 거를 좀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어요. 자, 투자 방식도 그렇지만 이분들이 지금 현재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도 좀 여러 가지로 궁금한데, 2020년 한 2월, 3월부터 주가 하락이 시작된 다음에 예측만 딱 보면 가장 좋아한다고 말씀하신 레이 달리오는 줄곧 비관론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되고요. 맞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빌 에크먼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예측이 계속 맞았다 이렇게 맞아요. 볼 수 있고, 켄 피셔의 무한 긍정론, 지금 이 부분도 좀 현재까지는 맞아 보인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가장 지금 신뢰하는 투자자로 레이 달리오를 꼽고 계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평가를 좀 들어보자면 어떻습니까? 이제 올 한 해가 거의 마무리가 됐으니까 네. 저도 이제 제 채널에서도 특집 같은 걸로 해서 올 한 해를 이제 각각 그 투자 성적표를 한번 평가를 해보려고요. 네네. 부루들이 말한 게 어느 정도 맞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가장 성과가 좋았을 만한 사람은 제 생각에 두 명인데, 켄 피셔나 네, 무한 긍정론 네, 같아요. 무한 긍정의 켄 피셔나 아니면 네. 빌 에크먼일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켄 피셔 같은 경우는 정말 드물게도 4월 초에 촬영한 영상 기준으로 V자 반등을 그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저는 그때는 V자 반등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네. 진짜 대단했어요. 그때 네.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단기 급락하는 현상 자체는 이제 반대의 힘이 더 강하게 생긴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고, 또 단기 급락 자체가 이런 얘기는 제가 갖다 붙이는 이유일 수도 있는데, 단기 급락을 하는 것 자체가 또 연준이나 정부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만드는 명분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켄 피셔가 이제 V자 반등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켄 피셔가 아마 올해 장에 수익이 괜찮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 좋았을 것 같은 투자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빌 에크먼이죠. 빌 에크먼. 빌 에크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분은 정말
정말 독특한 게 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 요렇게 V자가 됐는데 보통 이제 이것까지 그 잘 하시고 여기서 또 반대로 요것까지도 그러니까 하락에서도 자꾸 저렴한 표현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하락에서도 먹고 상승에서도 먹어서 하락에서도 수익을 거두시고 네, 상승에서도 수익을 거둔 그런 케이스. 근데 이제 본인도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자기가 수익을 거둔 건 그냥 운이 좋아서였다라는 거를 누차례 강조를 하고 네. 사실 빌 에크먼이 이렇게 하락 베팅을 예전에도 많이 했는데 그 하락 베팅 그러니까 이제 하락하면 수익을 거두는 베팅에서 늘 성공적이었던 건 아니에요. 허벌라이프처럼 그렇게 좀 좋게 안 좋게 끝난 네. 하락 베팅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본인도 이번에는 이제 뭐 근데 네, 운이 좋았다라는 점을 누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도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이 되게 식음료 주식들도 되게 많았지만 네. 기술 지향적인 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스타벅스나 치폴레나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그 하락장 그 3월 이후에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안 먹을 거 아니잖아요. 네. 안 마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래도 위기에서 강한데 거기에 기술까지 있는 네. 식음료주였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정말 많이 상승을 했고 집수리할 때 그 물건들 사러 가는 그런 그 이제 그런 거에 약간 월마트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도 수익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성적표가 제가 보기에 가장 좋았던 두 사람은 빌 에크먼이랑 이제 캠 피셔인데 하워드 막스도 제가 보기에 나쁘진 않았을 네, 거라고 네. 생각은 해요. 하워드 막스도 하워드 괜찮을 막스도 것 4월에도 되게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이 하워드 막스가 제가 처음으로 사야 된다. 그러니까 네. 하워드 막스는 사야 된다라고 표현은 안 하고 사실은 그냥 공격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하워드 막스는 2016년부터 한 17년부터 계속 수비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유일하게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3월 말 4월 초에 이제 잠깐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워드 막스도 성적이 좀 좋았을 것 같고 카라이칸 이 예전에 정말 타율 높았던 네. 타자들이 요번에 좀 안타를 못 치신 것 같아요. 네. 카라이칸도 조금 안 좋았을 것 같고 이제 정확하게 그래도 그 펀드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사람 중에서는 레이 달리오가 올해 많이 안 좋긴 했어요. 레이 달리오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이렇게까지 일단은 그 이제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대응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그 레이 달리오는 이게 좀 더 강한 공황이다라는 표현도 썼었기 때문에 레이 달리오는 이제 시종일관 사실은 좀 부정적인 거에 가까웠고요. 이 그 레이 달리오는 이제 구멍이 뚫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업과 가게가 벌어들이는 이 그 돈의 흐름에 큰 구멍이 발생을 했는데 이 구멍 때문에 이제 경제가 큰 공황으로 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성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네. 경제한방 보시는 분들이 야 그럼 이번에 맞춘 사람은 계속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가분들이요 맞추는 애도 있고 틀린 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20년에 성적표가 안 좋았던 그런 대가들이 또 다시 더 맞출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나요? 내년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전히 캠 피셔. 거의 네. 무한 긍정론자. 네. 무슨 얘기를 하건 그 캠 피셔가 이제 요즘은 유튜브로 영상을 많이 올리니까 캠 피셔 유튜브를 보면 그냥 답정 긍정. 무조건 긍정이신 것 같아요. 네. 캠 피셔. 그래서 캠 피셔도 뭐 당연히 뭐 예전에 보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던 적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캠 피셔나 아니면 폴 튜더 존스라고 이분도 유명한 세계적인 헤지 펀드 매니저인데 이분도 되게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주된 논리는 일단은 정말 공격적인 부양책, 그 다음에 돈을 많이 푸는 거랑 이제 백신을 실제로 우리가 접종하게 되면서 세계 경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행 가고 싶어서 지금 막 제 주변에서도 뭐 그런 얘기는 들리는데 나 너무 여행 가고 싶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꿈꿔왔던 그 오프라인의 삶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코로나 이전의 그 삶들을 사람들이 너무 기대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이 될 거고 그거는 정말 큰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보는 게 폴 튜더 존스나 캠 피셔의 시각이고요. 부정적인 분들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약간 부정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 분이 올해 조금 스타일을 구겼던 레이 달리오. 네, 계속 무한 부정론. 정확히 말하면 레이 달리오는 시나리오를 3가지 정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지금 방금 제가 말한 시나리오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이 돼서 성장이 잘 나오면 자연스럽게 부채 문제도 해결이 되거든요. 네. 내가 그냥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게 되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성장이 잘 나오면서 그냥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레이 달리오도 이야기를 하죠. 이게 가능성이 가장 낮아 보인다. 낮아 보인다. 네, 낮아 보인다. 가능성으로 그래서, 봤을 때는 나쁘게 낮아 보인다.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두 번째 레이 달리오가 보고 있는 거는 내년에도 중앙은행과 정부는 어쨌든 완화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제 올 한 해 어떤 경험들을 전 세계적으로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완화적이고 돈을 많이 집행한 국가가 상대적으로 덜 피해를 봤어요. 물론 이제 국민들은 힘들어했는데, 그러니까 경제나 그 자산 시장만 봤을 때는 덜 힘들었고,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돈을 찍어내고 재난지원금을 받는 거는 무조건 좋아. 라는 생각이 사회적으로 깔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쏠림이 좀 일어났군요. 네, 이게 네. 위험한 요소가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난지원금을 무조건 받는 게 좋다라고 하면 사실 사실 그러려면 무조건 찍어서 그냥 네, 나눠주고 그냥 나눠주고. 다 전 국민 계좌에 100억씩 입금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되겠네요. 100억. 네, 100억 만약에 그냥 이게 100억 다 맞다면? 입금해주면 네, 되죠. 네. 그럼 왜 그렇게 안 할까를 이게 경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올 한 해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역시 돈을 뿌려야지라는 좋은 인식이 깔리면서, 그러면서 사실 미국에서도 뭐 MMT라는 단어가 네, 나오는 것도 MMT, 돈 현대통화이론. 주면 우리 좋았는데 돈 더 줘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네. 사실 그 논리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그렇죠. 얘기를 하자면. 페드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지 않겠다라고 아예 얘기를 했죠. 아예 선언한 셈이죠, 인플레이션을 우리는 그죠? 덜 신경 쓰고 일단은 경제 안정, 성장, 그리고 부의 재분배 더 신경을 쓸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돈을 막 뿌리는데, 지금 이제 걱정을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결국 뭐 올해도 했었고 계속 하려고 하는 것들은 정부가 은행한테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실제 사람들이나 기업들한테 돈을 주려고 하는데, 이거를 뭐 재정 정책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재정 정책이 일어났을 때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알면서도 얼마나 돈이 적절하게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돈을 일단은 붓는데, 이게 갑자기 붓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나친 돈을 붓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거는 샤워실에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샤워실의 바보들. 네, 뜨거운 물 틀었다. 샤워실에 뜨거운 물 틀었다. 뜨거운 물. 일단은 지금 경제가 지금 내 몸이 너무 추우니까 뜨거운 물을 막 틀었는데 어느 순간에 딜 수가 있는 거죠. 전 자주 그래요. 실제로도. 저도 실제로 자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되게 한 끝일 수 있다. 이 엄청난 복잡하게 설계된 이 경제 체계 속에서는 한 끝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가장 걱정하는 게 돈을 이렇게 풀다가 네. 인플레이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아니냐. 마치 1970년대 같은 스타일의 네. 경제는 불황인데 네. 물가가 오르는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네. 하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가능성을 가장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을 보고 있긴 한데, 이것도 좀 암울한 얘기긴 하죠. 대통령의 당과 상원의 당이 달라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만약에 조지아주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하면 이 상원이 공화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상원은 공화당, 대통령은 이제 민주당이 되면서 서로 이제 경제 정책이나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갈등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지금은 재정 정책, 강한 재정 정책이 필요한데, 그 재정 정책이 적시에 적소에 필요한 곳에 못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월부터 지금도 부양책 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계속 몇 달째 질질 끄는 것처럼 네. 사실은 그 바이든의 임기 내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1990년부터 시작된 일본식의 장기 불황이 미국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주식 가격에 대한 좀 부담도 레이 달리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싼 거 자체가 악재다. 이런 뜻이 네, 되겠네요. 테크 회사들이 정말 높은 속도로 영업이익률을 늘리면서 이 영업이익률이 늘어나다 보면 내년엔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약간 행복회로 희망이 지금 주식 가격에 반영돼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더더욱 레이 달리오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긍정의 시나리오. 그냥 내년에 돈 좀 풀었더니 성장이 잘 나오고 경제가 귀신같이 회복하는 시나리오가 첫 번째. 달리오는 그 확률은 낮게 보고 있지만 네, 가능하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어요. 네. 낮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실물에 돈을 막 집어넣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니 회복이 안 되니까 돈을 계속 집어넣다가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는 두 번째 시나리오. 1970년대 스타일의 시나리오가 있고요. 당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돈이 적재적소에 못 들어가서 그냥 그 미국 경제가 불황에 빠지게 되는 장기 불황의 시나리오가 있고 그게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잠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재정 정책이라는 건 이렇게 정부에서 설계를 해갖고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이렇게 마이크로 타겟팅,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딱 돈을 줄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금융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 금융 정책은 무차별적 돈의 살포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딱 집어서 돈을 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정책하고 금융 정책의 차이가 있는 건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2020년 한 해 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가 이거 같아요. 돈만 갖고 있으면 더 위험하다. 그렇죠.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들려오던 말이다 보니까 그동안 투자에 좀 뭐 관심 없게 그렇게 살아가던 분들도 이게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좀 하는 시점인 것 같고요. 네, 현금이 이제 쓰레기다는 말을 2020년 1월에 이거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 네. 다보스 포럼에서 레이 달리오가 그 처음 꺼냈었거든요. 너무 와닿는 네, 뉴스입니다. 그래서 캐시 스트레스 했다가 네. 사실 3, 4월에 엄청나게 많이 그 까이고 네, 욕좀 많이 먹었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오히려 네. 사실 연말로 가면서는 연초에 했던 말이 네. 결국 맞았구나라고 다들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페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도로 찍어냈기 때문인 것 같아요. 2020년 1월 전까지 찍은 돈의 양이랑 2020년 1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돈 찍은 양이 거의 비슷하거나 제가 알기로는 올해 찍은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와, 이거 진짜 근데 진짜 이게 아마 믿기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네.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면 그 뭐 페드 뭐 밸런스 시트라고 해서 페드가 네. 갖고 있는 자산의 그 양이 나오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요.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가다가 2020년부터 확 올라가거든요. 이 돈들이 이제 시장으로 흘러간 다음에 어디로 갔나 보니까 이 돈이 뭐 여러 군데로 여러 곳으로 갔겠지만 이게 자산 시장으로도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났더니 나 돈이 생겼는데 투자 좀 해볼까?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미국에선 로빈후드라는 그 투자 앱이죠. 네. 로빈후드라는 어플이 있는데 애플. 네. 그 투자하는 이제 어플이 있는데 그거 새로운 계좌가 4월 이후에 많이 생겼는데 네. 그게 미국에서 준 재난지원금이랑 네. 같은 액수의 계좌. 그러니까 그 계좌를 재난지원금 받고 그걸로 주식 시작한다. 정부에서 현금을 꽂아주면 그 돈으로 전부 다 주식을 사버린 거군요.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개인들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어쨌든 많은 유동성을 공급해 주면서 이제 자산 시장들이 이제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정말 진짜 올해는 현금만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소외감을 느꼈을 그런 장인 것 같은데 뭐 사실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통화는 계속 찍어내게 되어 있어서 그 가치가 구매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 내가 살 수 있는 그 돈의 힘이 점점 시간이 가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저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은 그냥 비상금 정도만 갖고 있고 대부분의 돈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경험을 오늘 이렇게 나눠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투자왕 김단태의 이루다 투자이름 대표 김동주 대표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잊지 마시고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